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제 홍콩 대학의 입시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려보고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알아볼 곳은 홍콩에 있는 홍콩 과기대 입학에 관련된 정보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홍콩 과기대 입학 담당자가 방문을 해서 학생들한테 홍콩 과기대에 대한 입학 관련 세미나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간추려서 오늘 안내를 해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홍콩 과기대는 홍콩의 역사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한 대학입니다. 다른 대학들은 작은 규모에서 컬리지라든지 폴리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규모에서 시작을 한 것에 비해 홍콩 과기대는 홍콩 정부에서 처음부터 1991년도에 유니버시티로 설립이 된 유일한 대학이며, 그리고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아시아 최고 또한 홍콩 최고의 대학까지 순위까지 올라간 대학입니다. 최근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순위가 약간 좀 내려가고 있는데, 순위가 내려가는 것이 대학의 전반적인 수준을 내리는 계기가 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홍콩 과기대는 어쨌든 홍콩에 있는 수학,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콩 과기대 2024학년도 입학 관련해서 정리를 이제 설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홍콩 과기대는 이번 이제 9월 25일부터 지원 사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홍콩 과기대의 과학기술대학이지만 과학대학도 있고 공학대학도 있고 경영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과학기술대학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종합대학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과학대학을 알아볼 텐데, 과학대학은 기본적으로 학부 지원이 원칙입니다. 학부 지원이란 1학년 때 학과가 없이 종합적으로 학부에 입학을 해서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그러니까 학부에서 자기의 학과를 정할 수 있는데, 이제 1학년의 성적으로 인해서 인기 학과로 들어가는 게 이제 1학년 성적으로 평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과학대학이다 보니까 과학대학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화학, 생물 쪽에 관련된 과학대학이 있고, 약간 수학, 물리 쪽에 관련된 약간 공대 계열 쪽에 그런 과학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이언스 그룹 A, B로 나눠서 이제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이언스 그룹 A는 이제 수학학 물리 쪽에 관련된 과학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화학 생물 쪽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쪽은 이제 사이언스 그룹 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눠서 이제 대학을 지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학과를 지원하실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과기대 물리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과학대학으로 지원을 하셔서 이후에 이제 2학년 때 자신의 학과가 결정될 때 그때 물리학과를 선택해서 가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자, 공대입니다. 홍콩 과기대 공대는 인기가 좋아요. 공대 졸업생들이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뭐 이런 쪽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기가 높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렇지 않아도 홍콩 과기대에서는 공대를 졸업하고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이 활발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인기가 높아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콩 과기대 순위가 내려갔다 하더라도 공대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홍콩 과기대가 최고의 인기 대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공대도 마찬가지 과학대학처럼 학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학부로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대, 예를 들어서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를 가고 싶다. 그렇게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엔지니어링으로 전공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엔지니어링을 전공하셔서 이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올라가실 때 그때 학과를 결정을 하실 때 이제 자신의 성적에 의해서 인기 학과를 고를 수가 있겠죠. 컴퓨터 사이언스는 뭐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인기 학과다 보니까 그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경영대학입니다. 자, 경영대학은 그 홍콩 과기대가 과학기술대학이지만 경영대학이 예전부터 좀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그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켈로그 비즈니스 스쿨하고 같이 익제큐티브 MBA라고 그 예전부터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상 MBA가 유명한 건데 그 어쨌든 그 비즈니스 스쿨 자체 소속이다 보니까 홍콩 과기대 비즈니스 스쿨이 예전부터 많이 유명했죠.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2016년도에 방문했을 때 홍콩 과기대에서 이제 자신의 그 비즈니스 스쿨이 홍콩 최대의 그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학부 지원을 그 다른 학부들처럼 그 학부 지원을 그 비즈니스 앤 매니지먼트로 그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과 지원을 같이 또 할 수 있습니다. 학과는 보시면 이코노믹스가 있고 파이낸스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 있고 인포메이션 시스템 매니지먼트 마케팅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되게 많아요. 이런 학과들을 다 직접 내가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홍콩 과기대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실제 입학하는 학생들의 스펙이 사실 좀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 학부 대비 학과에서는 어쨌든 그 학부에서 나눠지다 보니까 학과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학과로 합격하는 비율이 특히 인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스펙으로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들 수준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학교에서 그 탑 수준의 그런 학생이 아니다라고 했을 땐 홍콩 과기대 그 인기 학과들 예를 들어서 글로벌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학과들은 굉장히 입학이 좀 어렵다라는 걸 아시고선 그 지원하실 수가 있고 대신에 그 홍콩 과기대 지원하실 때 2지망까지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지망에 글로벌 비즈니스 넣고 2지망에 파이낸스 넣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브로 비즈니스 앤 매니지먼트 학부를 또 지원할 수 있게끔 그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일정 수준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학부로는 입학이 된다라는 거죠. 학부로는 입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비해서 홍콩 과기대가 입학이 약간 좀 수월해진 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올해 입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부에서 많이 뽑았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경험상으로 볼 때 예전보다 요즘의 조건들이 조금 내려간 걸 보면 그 체감적으로 홍콩 과기대 입학이 조금 수월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대학에서 선발을 할 때 자율적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 같은 학교 출신이라도 아니면 같은 나라 출신이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콩과기대가 과학기술대학이지만 인문사회과학대학도 있어요. 학과를 또 지원할 수 있는 학과로 이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학부별로 혼합되어 있는 그런 학과들도 있어요. 통합과정으로 해서 진행되는 학과들이죠. 학과로 지원하실 수가 있고, 또 공동 과정, 같은 얘기 같은데, 학과들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이런 학과들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과도 있고요. 월드 배첼러 인 비즈니스 이 코스가 있는데, 월드 배첼러 비즈니스가 있어요.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USC랑 이탈리아 경영대학 쪽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보코니 대학이 있어요. 3개 대학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인데, 입학 기준은 미국의 USC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USC에 입학을 먼저 해서 1학년을 보내고 2학년 때는 홍콩 과기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홍콩 과기대에서 또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보코니 대학에서 3학년을 마치고 마지막 4학년, 총 4년 과정인데 마지막 4학년을 이제 본인이 원하는 캠퍼스에서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졸업하면 3개 대학에서 학위를 제공해주는 특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 대학들의 교환학생이나 이런 것들과 다르게 이 프로그램은 각각 자신이 가는 캠퍼스에서 대학에서 대학의 학비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1학년 입학은 USC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 학비를 내시고, 2학년 때는 홍콩 과기대 학비를 내시고, 3학년 때는 이탈리아 보코니 대학교 학비를 내시는 이런 구조로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총 4년 과정을 마치실 수가 있고요. 올해 2023년도 홍콩 과기대의 얼리 지원 마감일은 11월 21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 라운드는 2024년도 1월 9일 날에 이제 마감이 되고요. 홍콩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기 대학입니다. 순위가 내려갔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순위를 따지자면 전체 순위가 내려갔다고 문제가 생긴다면 한국의 대학들은 절단 났겠죠. 네, 순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 대학을 보고선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경쟁률은 높고요. 그 다음에 홍콩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당시에 학과마다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지원 당시에 좀 스펙을 좀 중요하게 보는 대학이죠. 약간은 영국과 미국을 비교를 하자면 약간은 미국 스타일이 좀 더 보이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학 지원 시점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최대한 보여주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메인 라운드보다는 1월 9일에 마감한 메인 라운드보다는 진짜 홍콩 과기대 가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얼리로 지원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매년 지원을 해보면 얼리에서 많이 뽑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적인 자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볼 때 미국 자격은 SAT, AP, 고교 내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국제학교들이 많이 진행을 하는 IB 디플로마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와 같은 영국 A레벨 자격이 있겠고, 그리고 각 나라별로 한국의 고등학교 자격, 아니면 유럽 쪽의 고등학교 자격, 캐나다 자격, 호주 자격, 뉴질랜드 자격, 이런 식으로 각 국가별로 자격을 많이 다양하게 인정을 해주는 편이고요. 국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SAT, AP, 그 다음에 IB, A-level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공인 성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어쨌든 뭐 영국 쪽 기준으로 볼 때 IELTS는 기본적으로 6.0을 뭐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뭐 SAT를 이수했다, 아니면 A 레벨을 했다, IGCS를 하거나 아니면 뭐 IB를 했다, 이 중에 뭐 영어를 공부한 게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필수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콩 과기대가 홍콩대학교를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홍콩대학교가 요즘에 좀 장학금 제도가 장학금 좀 짜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 과기대는 그 전부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고선 홍콩대보다 그 전에는 조금 더 적게 줬다라고 할까요? 그게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오는 상황에서 홍콩대학교가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바꿔버리니까 현재는 상대적으로 홍콩 과기대 장학금이 더 후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콩 과기대 장학금은 매년 약간씩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일반적으로 4년 전체 학비와 기숙사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나오는 그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적에 따라서 학비 전액을 면제받는 장학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1학년 학비만 면제가 되는, 또 어떤 경우에는 1학년 학비에다 플러스로 생활비까지 대략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받는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한 번 1회 지급되는 장학금 외에 뭐 전액 장학금이라든지 이렇게 받게 되면 학점을 비학점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 장학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간 홍콩대학교 학비는 17만 불, 홍콩 달러죠. 17만 불. 대략 한 2,500? 한 3천만 원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랑 생활비랑 다 합쳤을 때, 생활비야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다 합쳐서 대략적으로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습니다. 한 4천에서 4,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죠. 한 6, 7년 전보다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뭐 환율도 변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홍콩에서 연간 예산을 한 4천만 원 이상은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4년 동안 뭐 다닐 때 1억 한 2천만 원 이상의 그 총 예산이 들어가는데, 장학금을 받게 되면 이 비용이 다 면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홍콩 과기대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그 대표적인 그 국제 자격 중에 IB 디플로마와 A-레벨 이 과정들을 이제 과목들을 그 기본적으로 한 1학년에 한 반 이상, 한 3분의 2 정도는 면제가 돼요. 또 A-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실제로 진학을 하면서 면제를 많이 받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퍼더 매스라든지 그 퓨어 매스가 있어요. 그 일반 매스 말고요. 그 퍼더 매스 파트가 들어가는 퓨어 매스가 있는데, 이런 과목들을 이제 A 이상 받게 되면 추가 면제가 되고, 또 영어 공인 성적 IELTS라든지 토플 이런 성적들이 높으면 또 추가로 영어도 면제가 되고 해서 한 1학년이 뭐 거의 다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년만 다녀도 연간 평균 30학점을 이수를 하는데, 그래서 4년간 최소 120학점으로 졸업을 하는데, 그 학점 면제까지 받으면 이제 1년을 마치면 사실상 2학년이 마쳐지는 60학점 정도가 끝나는 그렇게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점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실 때 잘 고려를 해 보셔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홍콩 과기대
오늘 입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홍콩 대학교 이제 올해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바쁘게 학생들이 움직일 텐데 그 홍콩이 요즘 다시 이제 국경이 열리고 인기가 올라가고 또 방송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홍콩이 이제 뭐 우리 같은 국제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저희 이제 졸업생들이 홍콩으로 진학을 해서 어떤 대학이든지 그 가서 이제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현지 취업이라든지 국내 취업이라든지 활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비전을 보시고 홍콩에 그 편한 마음으로 지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